자, 1장의 마지막 내용. 계획급 수량이죠. 이 급수량은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1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4가지 내용인데 이 4가지 내용 중에서 매년 출제가 잘 되는, 즉 출제임도 상당히 높은 항목이죠. 어느 것이냐면 4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계획급 수량 산정. 요 내용이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되다시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급수인구 내용이 되겠죠. 이 급수인구 추정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출제가 계산 문제로서 출제가 상당히 잘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3번째 내용과 4번째 내용이 시험에서 출제가 상당히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학습하실 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럼 제1장의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상수의 구성과 계통이 되겠죠. 이 상수의 구성 계통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좀 자세한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상수가 무엇이냐, 즉 상수의 정의입니다. 상수의 정의. 정의다. 두 번째는 상수의 설치 목적이 되죠. 목적이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법에 따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환경부의 재정 구시한 수도법이 있거든요. 그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종류는 많지는 않아요. 그 네 번째는 상수의 구성 계통에서 마지막 내용이 해당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상수 시스템. 좀 자세하게 소개하면 상수, 즉 수돗물을 공급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수돗물 공급 단계. 이제 계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상수의 구성 계통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은 네 번째, 수돗물 공급 단계. 마찬가지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4가지 내용인데, 자, 하나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도의 정의가 되겠죠. 자, 수도의 정의는 2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즉, 일반적 관점에서 수도의 정의.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환경부의 수도법, 법에 따른 수도의 정의. 그래서 수도의 정의는 2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자, 가정용수, 잘 아시죠? 영업용수. 그럼 가정용수와 영업용수를 총칭해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생활용수라고 많이 지칭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많이 사용하는 용수 있죠? 생활용수. 그 다음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공업용수, 화재 시에 소화용수, 관공서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용수, 이런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공공시설이 상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수도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수도법에서 수도라 하면 보통 상수를 수도라고 지칭하는데, 도관, 기타 공작물, 여러 가지 공작물에 해당되겠죠. 사용해서, 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여기에 수도법에서 말하는 수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수도의 정의에서 원수, 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정수 있죠. 자, 원수와 정수는 그 기본 개념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수도를 하면 깨끗한 수질의 물을, 즉 정수를 공급받는 또는 공급하는 시설을 수도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깨끗한 정수뿐만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원수도 공급되는 것이 수도라는 거죠. 따라서 원수는 정수 처리하기 전에, 정수 전에 뭡니까? 하천이나 호수에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합니다. 자연 상태의 물. 즉 깨끗하지 못한 물이죠.
정수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정수 처리한 이후에, 그죠? 양호한 수질의 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는 법에 따르면 원수뿐만 아니라 정수도 공급한다는 사실을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럼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지금까지는 상수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번째 내용은 수도의 정의에 따라서 소개되는 수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도의 목적이죠. 수도의 목적은 그 내용을 보시면 아주 평이해요. 지극히 상식입니다. 합리적인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투자해서 소비자에게 우리들한테 질적으로 안전하고 양적으로 안정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질적으로 안전하다. 좀 부드럽게 매끄럽게 표현하면 양호한 수질의 물을 말합니다. 양호한 수질. 깨끗한 물이죠. 두 번째, 안정된 물. 달리 말하면 풍부한 수량을 말합니다. 풍부한 수량. 따라서 상수의 목적은 깨끗한 물을, 양호한 수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종전에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언급됐던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3요소가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3요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만이 수도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기술적인 3요소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언급됐죠? 양호한 수질이다. 상식이잖아요. 우리 수돗물은 수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호한 수질. 두 번째는 수질이 아무리 양호해도 풍부하게 공급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풍부한 수량이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리학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는 간수로, 간수의 물이 이동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압이죠. 즉, 적절한 수압이다. 이렇게 해서 상수는 다음과 같은 수질과 수량과 수압이 갖추어져야만이 상수로서 기능을 발할 수 있다. 즉, 상수 구성의 3요소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서 기출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죠.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 목적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됐던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법에 따른 수도의 종류. 자, 화면에 보시면 법에 따른 수도의 종류가 소개되겠죠? 수도법. 법에 따른 수도의 종류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보시면, 자, 수도는 크게 일반 수도. 두 번째, 공업단지에서 필요한 공업수도. 세 번째는 특별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수도, 전용수도. 이렇게 해서 법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수도입니다. 일반 수도, 공업용 수도, 전용 수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수도가 뭐냐면 일반 수도가 되겠어요. 종균의 시험에서 일반 수도의 종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 일반 수도는 자, 관리 주체에 따라서 강력 상수도, 강력 많이 들어보시죠? 강력. 두 번째는 그 하위 단계의 지방 상수도. 세 번째는 최하위 단계가 되겠죠. 마을 상수도. 이렇게 해서 강력 상수, 지방 상수, 마을 상수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종류에서 일반 수도에 해당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이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마을 상수를 간혹
표현하기로 간이상소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어떤 출제인들은 마을 상소를 간이상소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